안녕하세요. 우리 파이오니어 여러분. 오늘은 뭐 서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오는지 모르겠네요.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까지 바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까지 쉬려고 했는데 아직은 뭐 바쁜 일이 시작되지 않았고요. 뭐 내일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썸네일은 이제 골드만삭스 유럽 쪽에 이제 칩 애널리스트죠. 피터 오펜하이머가 이제 2024년 경기 예측을 보고 난 후에 경기 예측을 했어요.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참 저에게는 완전히 쇼크였죠.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 들어갈 때 골드만삭스에서 경회로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경회로 물속으로 가라앉는 사진을 띄우면서 아직도 맥박이 뛰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 망하는 것을 골드만삭스 레포트에 나왔었죠. 뭐 결국 IMF로 나서 국가 부도가 났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에 대한 레포트를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골드만삭스가 2050년도인가? 예, 2050년도에 한국이 이제 1인당 GDP 세계 2위의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에 대한 이제 희망과 이제 기대를 같이 갖고 있었었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나온 다음에 이제 JP 모건과 달리 이제 이 골드만삭스는 굉장히 이제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쪽을 갖고 있었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견해를 갖고 있었고, 지금도 아마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 골드만삭스의 견해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의 견해와 달리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파이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 글을 읽고 2024년 올해 파이코인 적정 가격을 저는 이제 US 달러 300불로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1000불, 10,000불 뭐 이런 거 둘째치고 300불로 갔습니다. 이게 그냥 파이코인을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요즘 뭐 100파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오늘이 이제 100파이 공부 시작한 지 45일째인데 한 70일 지나면 서서히 이제 돈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돈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가 자기한테 굉장히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아닌데, 아무튼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가령 저희 집사람은 이제 비트코인이 뭐 상장이 돼서 5불이 되건 10불이 되건 아무튼 서둘러 팔으려고 하는 그런 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짜로 채굴 했는데 5불이야 10불이야 하면서 빨리 팔아서 현찰을 갖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사람은 빨랑 파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은 빨랑 파는 게 낫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연구도 하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얼마짜리다라고 해서 자기가 매기는 그 가치와 가치가 있어야 돼요. 파이코인의 가치를 볼 때는 1인당 이게 한 300불이면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비트코인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부터 이제 채굴하던 분을 제가 한 분 알고 있는데, 그때 뭐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흐른 다음에 비트코인이 2,100만 개지만 뭐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한 300불 정도 되게 하루에 한 10,000원 해서 300불 정도면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해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파이코인 가입만 하면 1파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은 1파이가 300불이라고
1파이가 300불이라고 이제 생각을, 자기가 이걸 얼마로 생각하느냐가 나중에 자기가 자기 돈에는 어떤 거든지 뭐 물건을 사든지 뭐 어떤 암호화폐를 채굴하든지 주식을 사든지 투자를 하든지 뭐 옷을 사든지 자동차를 사든지 이게 얼마다라는 자기 의식 속에서 자기가 매기는 가치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돈 공부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예측을 말씀드리는 거지, 자기 기준을 가지시라고, 이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부와 자기의 정성과 이렇게 24시간마다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뭐 이래저래 보니까 이거는 정말 아직은 상장이 안 됐지만 상장이 오래된다면 300불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파이코인의 가치와 저희 집사람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의 가치는 달라요. 저희 집사람은 빵원이에요. 이거 그냥 공짜인데 상장되면 팔아야지, 빨리 현찰 가지는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2024년은 저는 300불로 봅니다. 제가 한 9개월 전에 이런 거를 올린 게 있어요. 9개월 전에 2022년 3월, 이때 파이가 314불 간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1파이 314불, 상장한 지 1년 내로 314불 간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뭐 300불, 한화 약 40만 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는 만약에 이렇다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그 IOU 시장에 처음 했을 때 가격은 100불이었죠. 1파이가 100불 정도 됐다가 지금은 한 40불 정도, 4만 원 정도 하는 거죠. 10만 원 넘어갔다가 100불 갔었었죠. 100불 갔다가 지금은 뭐 32, 3불 정도 하는 것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1파이 314불 생각했다가 100불 생각했다가, 처음에 파이코인을 누군가한테 소개받았을 때는 그냥 해보세요. 나중에 10불은 갈 거예요. 10,000원은 갈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100파이 100일 공부하면서는 10,000원 기준으로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있는 게 돈 공부의 처음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아는데 3년 걸린 거예요.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1파이 100불 뭐 이런 얘기도, 뭐 예전에 1파이 100불 이런 얘기도 이제 계속 했었어요. 1파이 100불 얘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 뭐 한 30불, 100불 갔다가 한 30불 왔죠.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슈퍼사이클 시대에 들어왔다. 지금 8시간 전에 슈퍼사이클 수석 애널리스트인데, 지금 세계 경제가 완전히 새로이 확장되는 그런 거로 왔는데, 그게 뭐 때문에 왔느냐? 사람들마다 들고 있는 인공지능과 탄소 중립, 탈탄소,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개 때문에 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뭐 기사가 이제 계속 났더라고요. 피터 오펜하이머, 이코노미즈 엔터링 뉴 슈퍼사이클, 인공지능, 슈퍼사이클, 계속 이제 슈퍼사이클 이런 거죠.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80년도 초에 비해서 S&P 가격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한 10배, 20배 올랐는데, 이런 거와 같은 커다란 이제 사이클이 온다라는 건데, 이걸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골드만삭스 유럽 거시 연구 책임자인 피터 오펜하이머는 8일, 현지 시간 8일, 미국 CNBC 방송 스쿼크 박스 유럽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게 별도의 아주 독특한 새로운 또 하나의
슈퍼사이클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주장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경험한 가장 최근의 슈퍼사이클은 1980년도 초에 시작됐다고 전명했거든요. 1979년도 12.12 사태가 나고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3차 오일 쇼크가 나고 80년도에 좀 혼란기가 있어 민주화로 이제 사회가 이제 산업화해서 민주화로 바뀌면서 사회의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면서 흔들흔들 거렸지만 단군 이래에 처음에 최초의 무역 흑자가 나고 1983년, 84년, 85년은 미국에 상장된 코리아 펀드가 전 세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1980년도에 80년도 초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오펜하이머 얘기는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면 금리가 오르다가 정점에 도달했고 물가가 오르다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일어났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랐고 물가도 계속 올랐는데 지금 정점에 도달한 것이 1980년대 초와 똑같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수십 년에 걸쳐서 자본 비용도 낮아지고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금리도 낮아지고 규제 완화도 됐고 민영화도 됐고 여러 가지 이런 경제 정책이 뒤따랐다. 이때 지정학적인 위험은 완화되고 세계화는 더욱 강화됐다. 이때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거노믹스를 하면서 공급 위주 경제를 해갖고 막 밀어붙일 때였죠. 그러면서 석유값을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금값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죠. 금하고 석유는 소비에트 연방의 아주 가장 중요한 달러를 벌어들이는 건데 그거를 다 낮춰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는 다음에 레이거노믹스에 의해서 공급 위주 경제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확 좋아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이제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하는 거는 같은데 여기서 80년도에서부터 90년도까지 그렇게 금리가 공격적으로 하락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또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그때는 막 세계화 열풍, 그러니까 그때는 세계화 열풍하면서 소련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을 마구 도와줄 때죠. 중국을 세계 공장.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처럼 어떤 특정한 나라에 그렇게 공장이 몰리는 건 안 좋다라고 그걸 제일 많이 한 독일에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고 지정학적인 긴장도 고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79년도에 주 테헤란 미국 대사관의 인질 사건도 있었고 이제 지정학적 그 위기가 많이 가라앉을 때였죠. 이란 이라크 전쟁도 끝나고 많이 가라앉을 때였는데 그리고 세계화도 막 될 때인데 지금은 이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좀 일어나고 지정학적인 긴장도 막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그런 차이는 1980년도 차이와 있다. 그렇지만 그 1980년도에 뭐 이런 규제 완화, 민영화, 이런 자본 비용 이런 여러 가지 이때도 이제 막 컴퓨터가 개인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것이 이제 개인용 PC는 본격적으로 안 나왔지만 로토스 1, 2, 3 같은 그런 이제 산업용 PC가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용이 절감이 되고 막 그 경제가 좋아질 때인데 그때와 유사하게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왔고 또 이 탄소 처리 비용, 그러니까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이 정점에 이르면서 이런 탈탄소 산업이,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미래 지표 중에 이제 트랜스 6가지라고 했는데요. CHA, 그 A가 인공지능이거든요. 네 번째가 탄소거든요. 근데 이 피터 오펜하이머도 똑같이 그 3번째와 4번째 미래의 어떤 전략적인 요청 중에 인공지능과 탈탄소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시장이 새로운 슈퍼사이클로 간다라는 거죠. 시장이 새로운 슈퍼사이클로 간다 그러면은 1파이가 100불이 아니죠. 300불로 봐야죠.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올해는 300불 정도로 적정 가격, 뭐 314불로 봐도 되지만 이거를 적정 가격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의 경우 이때는 뭐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문제였을 수 있지만 지금 지정학적인 긴장 요소, 그렇죠. 아까 이란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베트남 이런 거라든지 뭐 한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푸에블로 김신조 사건, 울진 삼척 이게 이제 소련이 같이 한 거죠.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긴장을 같이 막 할 때죠. 그런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 세금 인상, 규제 강화들은 비슷하다. 그렇지만 그때도 이제 그런 산업용 PC와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생산성이 대폭 증산되고 현대화가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인데 지금도 2024 이 슈퍼사이클 시기가 똑같다라고 오펜하이머가 얘기했죠. 이러면 비트코인은 물론 더 올라가겠지만 파이코인도 물론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개인적으로 저는 314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불에서 100불에서 314불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의식 내에서 정해진 가치를 저는 300불로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아시죠? 그 아카이브, 뭐 아카식 레코드, 뭐죠? 그 사람 뭐 일본이 뭐 어디로 가라앉는다 이 사람 뭐 아카식 레코드라 아카이브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한국에도 자극, 공밀, 태유, 벽요의 책상자, 동미 명신의 글 뭐 이런 게 뭐냐면요. 제가 요즘 싱귤라리티 특이점에 진입했다니까 이렇게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은 이런 미래의 이런 어떤 기록 저작물에 가서 책을 하나 몰래 끄집어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 예측하고 한국이 뭐가 된다, 일본이 바다로 가라앉는다, 이런 거 하면서 아카식 레코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아카이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동양에도 있었어요. 한국에도 있었어요. 책상자, 글. 그러면서 이제, 미래가 확정되어져 있는 건 아닌데, 미래의 경우의 수가 수백, 수천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에 우리가 마치 텔레비 채널이 1000개인데 그 중에서 내가 한 개만 채널 5 보다가 채널 211 스카이티브를 본다. 이렇게 채널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채널별로 그 사람의 앞길과 그 나라의 미래와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아카식 레코드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 아카식 레코드를 썼는데 이게 아카이브고 이런 것이 책상자, 글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많이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와서 그 블랙홀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으로 테설렉트인가요? 테설렉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5차원의 세계에 다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동서양과 과학과 이런 미래를 보는 사람과 이게 다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터스텔라의 블랙홀 내부 특이점 통과의 진실의 세계죠. 이게 CG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인터스텔라가 미국에서 1억 7천만 불을 벌었더라고요. 중국에서 1억 2천만 불을 벌었는데 한국에서 7,700만 불이나 벌어들인 이 어려운 영화를,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 사람들하고 정서가 맞아가지고 세계 3위의 수익을 올린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분이 다 됐네요. 또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릴게요.